남기기 위해서 기록을 하겠습니다. 희망의 책 대전본부에서 주최하는 얼토당토 북토크, 얼토당토란 말이 얼토당토 하지 않은 얘기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하는 얘기는 얼토당토 한 얘기 해라 하는 얘기가 똑같죠. 그러니까 얼토당토란 말을 어원을 따져보니까 얼토가 옳은 것 이런 말이래요. 옳은 것. 그리고 당토는 당연한 것. 그러니까 옳고도 당연한 얘기를 하는 그런 북토크를 운영하자는 이름으로 얼토당토 북토크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6회 정도 했고요. 올해 첫 얼토당토 북토크 손님은 문미수 작가를 모시고 근데 작가 치고 너무 잘생겼죠. 미남 작가를 모시고 얼토당토 북토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책은 여러분이 이 책입니다. 저기 책이 있으니까는요. 사인하시고 받아가시면 됩니다.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가지고 가셔도 되겠어요. 지금. 책 제목은 특별하고 우울한. 저도 이 책을 처음 받아보고 뭐가 특별할까? 그리고 특별한데 왜 우울할까? 그런 궁금증을 자아내는 책 제목이었고요. 책을 읽는데 시간은 문자만 읽으면 많이 안 걸립니다. 한 30분이면 충분히 다 읽을 수 있고 근데 책은 그렇게 보면 안 되겠죠. 그림,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 사진이요. 사진도 같이 음미하면서 읽으면 짠한 느낌, 감동이 이렇게 아주 얕게 온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가슴 깊은 곳에서 이렇게 감동이 느껴지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 작가 소개부터 시작을 할게요. 제가 하는 것보다 스스로 우리 문미수 작가 스스로 한번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특별하고 우울한 책을 출간하게 된 작가 문민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거 책에 대해서 먼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책은 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한 달 동안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찍었던 수납 형식의 사진을 담은 책이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메모장에다가 이제 적은 그런 글들을 같이 출판한 책인데, 제가 한 달 동안 이제 파리에 있었던 이유는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파리를 갔었는데, 제가 사진을 전공해서 뭔가 조금 더 나은 길을 가고자 해서 간 건데, 뭔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한 달 만에 돌아오게 됐고요. 그때 제가 있으면서 뭔가 얻어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고, 굉장히 부담감과 압박감이 강력했던 시간이어서 뭔가 지금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시거나 뭐 지금 읽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그래서 그런 글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 출판사 소개도 먼저 우선 어떻게 사진 작가가 됐는지 그 얘기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사진 작가를 이제 결심을 한 계기가 이제 한 10년도 더 전에 이제 창고에서 우연찮게 이제 필름 카메라를 발견을 했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구동되는지도 몰랐는데, 그냥 우연찮게 이제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카메라여서 그걸 한번 사용해보자 해서 뭔가 사용하게 됐는데, 이제 사실 그게 계기인 것 같아요. 몇 살 때예요, 이게? 그게 이제 17살 때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그때. 그래서 이제 너무 흥미를 느끼고 이걸로 한번 진로를 결정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저도 대전에서 여기 동네에서 나고 자랐는데 서울로 이제 학원을 이제 알아보고 다니면서 사진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네, 조숙했네요. 17살 때 그런 느낌을 가졌다는 게. 그리고 이 책을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이쁘죠, 디자인이. 이 책을 출판한 출판사 대표님이 와 계세요. 그래서 한번 소소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소소한 이야기 이게 떠올라요. 이게 소소사 이렇게 출판사 이름만 보면 잠깐 출판사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특별한 우울한을 출간한 출판사 소속사 대표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네. 소속사는 2022년 여름 6월에 시작한 출판사고요. 현재까지 총 3권의 책을 출간을 했는데 이 책이 그 3번째 책이에요. 그래서 뒷표지에 날개를 보시면은 지금까지 출간된 책들의 제목하고 작가를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소설을 소개하는 게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역사적인 날인데요. 소설을 어떻게 소개를 해야 할지, 그리고 다른 출판사와 우리가 무엇이 다른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평생 동안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기를 꿈꿨었어요. 그래서 미대에 진학을 했는데 미술을 하다 보니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본능적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다른 도구가 더 필요했었는데 그게 이제 글이었어요. 그림을 그리는 것도 정말 좋아하지만 글을 쓰는 것도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알맹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책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책은 복합적인 매체잖아요. 책에는 그게 전 책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책에는 텍스트도 있지만 이미지도 있고 그리고 손에 잡히는 그런 입체이기 때문에 물성도 있고 질감도 있고 그런 것들을 조금 저는 예민하게 되게 알아차리고 완벽하게 만드는 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소설에도 그런 특성이 담기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특별하고 우울한 책도 내용이나 디자인뿐만 아니고 책의 제공 방식이 되게 특이하거든요. 이렇게 펼쳤을 때뭐 네이클렛이라고 180도가 이렇게 펼쳐지고 표지하고 특이한 방식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공 방식이나 종이의 질감 같은 거를 좀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앞으로도 저희는 그런 복합적인 섬세함을 지향하는 출판사가 되는 것이 이제 목표예요. 그리고 그렇게 특이하고 특별한 책을 만들면서도 소량을 만드는 독립출판물이 아닌 주류의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주말에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출판사 이름을 제가 추측을 소소한 이야기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의미로 소소사라는 그 출판사 명을 정했죠? 원래는 제가 출판사 이게 2번째예요. 2018년에도 출판사를 냈었거든요. 그때 이름이 그 루트로 나오다 할 때 티읕 받침의 루트였어요. 그게 너무 발음이 특이하다 보니 사람들에게 설명하기가 좀 어렵고 그때 느낀 게 이름이 뭔가 뇌리에 잘 남고 귀에 잘 들리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어떤 뜻보다도 소리의 어떤 재미있음을 좀 생각하면서 만들었고 처음에는 그런 소소한 이야기를 생각을 하다가 너무 작은 출판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좀 원대한 꿈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작은 이야기보다는 그 김소월의 수가 숫자거든요. 작은 뭐 흰미소라든지 아니면 뭐 소소한 이야기도 또 때로는 될 수도 있고 좀 의미에는 국한을 두지 않은 다양한 뜻을 가진 그런 출판사가 됐습니다. 네. 특이해서 물어봤어요. 네. 그 파리로 가게 된 네. 계기가 있죠. 네. 그 얘기부터 좀 들어보죠.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파리로 간 거는 이제 유학을 결심을 하고 갔었는데 제가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저도 순수 사진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순수 사진을 전공한다는 거는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한 분야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사진을 그냥 많이 찍어보고 뭔가 실습을 해보고 이런 거랑 별개로 이론적으로도 많이 알아야 되고 또 해외에도 유명한 그런 아카데미라든지 이제 작가들과의 또 교류도 필요했고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너가 유학을 가기 전에 한 달 정도 미리 살아봐라. 그리고 이제 어떤지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일단 파리로 넘어가게 됐고요. 네, 일단 파리로 넘어가게 된 계기는 유학을 결심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 왜 한 달 만에 돌아왔어요? 이게 제가 이제 쓴 글을 보시면은 뭔가 어떻게 보면 또 한편에 이해도 가실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때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 결혼을 한 상태에서 이제 제 와이프를 이제 한국에 두고 제가 혼자서 가다 보니까 좀 많이 외롭더라고요. 많이 외롭기도 하고 또 어떤 부담감이 많이 느껴졌어요. 이제 사진을 전공을 해서 유학을 간다고 해서 이게 돌아왔을 때 과연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또 이 파리에서 4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을 때 과연 한국에 돌아온다면 그게 뭐가 남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렸던 결론은 아무래도 좀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런 정말 진로를 제가 정할 때 있어서 이 유학이라는 게 그래도 적었지만 이력서를 한 줄 적기 위해서인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냥 이거 또한 기회로 여기고 다른 쪽으로 좀 더 깊게 한번 스스로 좀 공부를 해보자라는 생각에서 한 달 만에 유학을 이제 접고 돌아왔습니다. 예. 여기 책을 제가 보다가 좀 인상 깊은 문구가 있었어요. 이게 쪽이 안 나와 있나? 쪽이 없네요. 하여튼, 이 정도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회는 내 앞에 에, 문처럼 존재한다. 이게 문이라는 게 사실 닫혀 있잖아요. 보통은. 근데 그 앞에 가서 내가 내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문을 열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이 이렇게 닫혀 있거나 여는 게 힘들고 그러면은 그 시도조차 안 하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제가 뭔 생각이 났냐면은 대학교 다닐 때 그 왜 알바한다고 책 장사를 한 적이 있어요. 책을 팔러 다니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랄까요, 문고판 이렇게 막 전짐중 이런 걸 하나 팔면 용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 교육을 받고 이제 책을 팔러 마을에 처음 갔는데 그게 처음에 안암동이었어요, 서울에. 근데 그 철문이 옛날에는 그렇게 무서운 존재인지 몰랐어요. 근데 책을 팔려고 남의 집 앞에 가가지고 그 철문을 딱 대하는 순간 그 문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 벨이 있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초인종 이렇게 누르면 이제 누군가 나올 텐데 그 손이 떨려가지고 이걸 못 누르겠더라고요. 그때 심정이 이거를 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물건을 팔려고 덤비니까 이게 못 여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뭐 친구네 집에 가서 인사하고 친구하고 놀려고 하면 아마 쉽게 누르고 들어갔을 텐데, 그래서 이게 문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내 마음의 벽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근데 이 문구를 딱 보는 순간 기회는 내 앞에 문처럼 존재한다, 이 말이. 그리고 이 사진을 딱 예, 여기다가 씌웠어요. 이때 느낌이 어땠어요? 처음 그러니까 숙소에 가서 네. 그죠? 문을 딱 대했을 때,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 좀 에피소드 비슷하게 있는데 네, 그 유럽의 대부분이 문이 열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다고 해야 될까요? 저희처럼 디지털 키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제 키를 넣고 뭐 왼쪽으로 2번, 뭐 오른쪽으로 3번 약간 이런 식의 방법으로 문을 열어야 됐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에어비앤비에 있었는데 그 숙소 주인이 이제 영어를 잘 못하다 보니까 불어로 어떻게 잘 설명을 했는데 제가 그걸 잘 알아듣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문을 열러 갔는데 너무 어두웠어요, 거기가. 너무 어둡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약간 철문으로 막혀 있는 데였는데 계속 열쇠를 돌리고 있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짐은 양쪽에 이제 캐리어를 바리바리 들고 있고, 그래서 그때 그 문을 열면서 약간 좀 무섭기도 하고 제가 이 암흑에 뭔가 잡아먹힐 것 같은 느낌도 좀 많이 들면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제 글을 썼던 것 같아요. 음. 근데 과연 내가 이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무슨 기회가 있을까? 이 숙소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괜찮을까?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감정에서 글을 썼던 것 같아요. 저하고 똑같은 경험을 해서 너무 신기했어요. 네. 여기 마지막 말에 이런 말이에요. 단지 내가 손잡이를 돌릴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뿐이야.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이라는 게 이제 상당히 상징적이고 어떤 새로운 직업을 선택한다든지 새로운 직장을 선택한다든지 또 뭔가 새로운 예를 들어서 뭐 마을 그 평생 학습원에서 그 붓글씨를 한번 써볼까 뭐 이렇게 피트니스를 뭐 강의를 한번 들어볼까 이게 다 새로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럴 때 그걸 선뜻 그 안에 들어가서 새로 펼쳐질 세상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뭐를 시도하지는 못하는 게 아닌가. 근데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갔네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거는 뭐 여러 개의 문이 저희들 앞에 항상 존재하잖아요. 네. 제가 기회를 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문을 또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을 열지 않았더라도 그 문에 대해서 또 존재에 대해서 또 깊게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소수사 대표님께서 이게 책이라는 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문자잖아요. 그죠? 예, 문자인데 요즘에는 문자로만 된 책은 잘 안 팔려요. 그 그림이 좀 들어가고 사진도 들어가고 사파 이런 게 많이 들어가야 일단 사람들한테 쉽게 다가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저도 이제 주변에 사진 작가 몇 분들 친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냥 제목과 사진만 있는 경우가 사진첩이 대부분 많아요. 근데 이 책은 중간에 텍스트가 있어요. 예, 문장이. 그래서 좀 특이하게 제가 이 책을 보게 됐고, 이 텍스트가 주는 힘이 있고, 그죠? 텍스트로 우리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책을 중간중간 텍스트를 넣으면서 그림을, 그러니까 사진을 같이 이렇게 이야기처럼 끌고 나가려고 했는지, 그 의도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갖고 했는지. 우선 제가 여기 가져온 카메라, 이거 카메라로 제가 촬영을 했거든요. 이거는 그 35mm 필름이 들어가는 카메라인데 이게 그냥 똑딱이 카메라예요. 그냥 자동으로 다 되는 카메라인데 저희가 이제 저도 한참 사진을 전공할 때여서 근데 저희 이제 전공자들끼리는 이렇게 자동 카메라를 사용하는 거 그리고 또 그걸로 스냅 형식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라이트하고 전문적이지 않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어쨌든 저도 여행을 결심하면서 이 카메라를 가져갔고 여행을 하면서 찍은 사진이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이 사진이 과연 힘이 있을까? 이게 무슨 울림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썼던 글이랑 같이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진 자체를 보여준다기보다는 이 분위기가 주는 느낌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옆에 사진을 주고 그 다음에 글로 좀 부연 설명을 하면은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같이 했습니다. 네. 그 우리가 사진 하면은 이게 하나의 그림이잖아요, 이것도. 그다음에 우리 그림 하면은 저기 있는 그림과 같이 이게 회화라고 그러죠, 회화. 뭐 유화, 무슨 수채화 이런 그림을 떠올리잖아요. 그림 하면은 그 근데 이제 사진이라고 하는 그림과 저렇게 유화, 뭐 수채화 이런 아크릴화 이런 그림 그거하고 둘이 어떻게 다를까요? 둘 다 그림은 그림인데, 네, 예, 그렇죠. 이제 사진도 일단 빛으로 그리는 그림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거든요. 예, 말 그대로 이제 디지털 센서 아니면 이제 필름의 유제면에 빛이 들어오고 그거를 그림으로 그리는 형태이긴 한데 뭐 어떻게 보면은 있는 그대로를 찍는 게 이제 사진이라고 하면은 그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붓터치라든지 뭔가 어떤 작가의 그런 주관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사진과의 이제 그림과의 매체로서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사진이든 그림이든 음악이든 결국 제가 생각하는 거를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매체로서의 차이보다는 이제 방법의 차이나 이제 뭔가 그런 다른 분야에서의 차이가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항상 이제 재밌게 저희 친구들끼리 만나면 하는 소리가 야, 우리가 술을 마시고 정신이 몽롱해지고 약간 몽환적인 분위기일 때 그림은 바로 붓을 들고 그릴 수 있지만 사진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카메라를 챙기고 필름을 장전을 하고 현상을 하고 뭔가 이러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이 남지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즉각적인 본인의 그런 주관이나 감정을 담기에는 사진보다는 이제 그림이 조금 더 용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음. 옛날에는 화가들이 이렇게 스케치북을 갖고 다니면서 그 자기 마음에 드는 장면이 있으면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제가 아는 분 가운데 뭐 이관직이라는 그 그러니까 건축 설계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페이스북에다 계속 하루에 그 일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그 장면들을 스케치를 해가지고 올리시는데 사진하고 또 다른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흔했었는데 요즘에 또 핸드폰이 있어서 그냥 막 찍어대잖아요. 옛날에 필름 할 때는 필름 값이 아까워가지고 신중하게 찍는데 이게 스마트폰은 사실 필름 값도 안 들어가니까 너무 많이 찍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도 있긴 해요. 맞아요. 예, 그래서 매체가 새로 우리한테 이렇게 다가온 것이 사진 작가한테는 어떤 뭐 위협이 되나요? 아니면은 새로운 기회가 되나요? 약간 둘 다 대답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위협이자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사진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필름 값이 1,000원대, 2,000원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한 롤에 제가 사용하던 필름이 거의 2만 원 후반에 육박하다 보니까 그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관심을 가져줘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가격이 오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위협이 되고 그리고 사진이라는 게 사실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은 이제 예술 분야인 것 같아요. 이제 누구나 이제 카메라 하나를 가지고 촬영을 할 수 있고, 저도 사실 이 카메라가 그렇게 값비싼 카메라가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이제 전문 장비가 사실 필요로 하지 않는 분야인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 분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셨죠. 근데 그런 부분이 위협이 되는가 하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예술을 이제 시도를 하고 도전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더 전문성을 정말 가진 사람과 전문성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그 확실하게 이제 차이가 나면서 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그거를 저희가 기회로 이용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지금 계속 둘이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이따가 여기 그 참여하신 관중들도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제가 한 가지 질문만 하고 우리 새로 지금 좀 늦게 오신 저희 붙박이 패널이 한 분 계세요. 그 유클리드 소프트 대표 이사님이시면서 저하고 북토크를 지금 수십 번 했죠, 같이. 네,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패널 질문도 좀 받기로 하고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질문만 할게요. 네. 그 사진 작가들은 그 왜 객체, 그러니까 네. 대상물, 사진의 소재를 어떻게 찾고 어떻게 그걸 대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작가가 아니니까 그냥 되게 보면은 왜 사람들 어디 모이면은 이렇게 쭉 서가지고 사진 찍고 또 내가 마음에 드는 장면이 있으면 이렇게 에, 여행하면서 사진 찍고 대상을 저는 되게 그 두 가지 정도거든요. 이렇게 인물 사진 아니면은 풍경 사진. 근데 작가들은 어떤 관점으로 그 객체, 그 대상을 바라볼까?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선정하는지. 우선 어떻게 제가 그런 오브제를 찾냐라는 질문에는 저는 항상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음, 제가 음악을 들을 때도 앨범 자켓을 보면서 뭔가 이 색감이라든지 이런 구도가 괜찮다. 아니면 길을 가다가 어떤 간판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입은 옷을 보거나 그 모든 상황에서 아마 이걸 머릿속에 저장을 해놓고 저희가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행을 가거나 어디 뭐 일을 하러 갈 때도 항상 그 장소를 저는 사진을 찍어요. 그 근처에 뭐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뭐 무슨 주차장 간판 있으면 같이 걸어서 찍는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저장을 해놓고 항상 이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음, 근데 또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런 선정을 하는 거는
작가가 어떤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지에 또 따라서 다른 것 같은 게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파리 전체가 저의 오브제가 됐던 경우이고 대부분의 이제 순수 사진 작가들이나 아니면 풍경 사진 작가들은 아마 너무 방대한 것 같아요. 기준이. 그런 객체를 정하는 데 있어서. 근데 만약에 뭐 상업사진 작가라든지 뭐 패션 포토그래퍼라든지 그러면은 본인들만의 그런 색깔이나 본인들만의 원하는 구도가 따로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아마 다 머릿속에 정하고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런 그 대상을 정할 때 파리라고 하는 공간이 갖고 있는 일단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 똑같은 건물을 찍더라도 또 네. 거리에서 걸어가는 어떤 행인을 찍더라도 이게 이제 파리라고 하는 공간 내에 있는 어떤 오브제, 네. 예, 그게 결합이 되는 그런 건가요? 어, 제가 근데 파리에서 찍었던 사진들은 그렇게 막 깊게 생각을 하고 찍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카메라를 들고 다니다가 이제 그때그때 찍었는데 만약에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오브제를 찍었느냐라는 질문이시면은 그게 그냥 예뻐서라고 대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이유는 없고 그 순간에 제가 이제 사로잡힌 그런 이미지가 있었던 거죠. 제가 그 카메라를 들었던 순간에는. 그래서 뭔가 작품을 이제 관람할 때도 저희가 한 번에 눈에 띄는 작품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그냥 우연찮게 지나가더라도 별거 아닌 사진인데도 저희가 눈길을 주는 작품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후자 쪽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네. 먼저 배워서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먼저 통해서 네, 그래서 뭔가 그 순간에 멈춰서 제가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여기 아직 들어오진 않으셨는데 임민수 작가라고 사진 작가가 있어요. 이름이 민수예요. 똑같아요. 어, 그러니까 문민수, 임민수. 민수라고 이름을 지면 사진 작가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 임민수 작가도 그 되게 작품 활동을 깊이 있게 하는 분인데 그분이 낸 책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맞닥뜨린 거를 찍는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의도를 해가지고 나는 뭐를 찍으러 갈 거야 하면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찍는 게 아니라 거리를 가다가 그냥 카메라가 포착하도록 그 대상을 맡긴다는 거죠. 내가 의도해서 누구를 이렇게 포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전형적으로 대상을 정해놓고 찍는 게 신문 기자, 신문 그 사진 기자들이 하는 게 사건 현장을 이렇게 정해놓고 가서 이렇게 찍어 오는 거죠. 이렇게 의도에 맞게. 근데, 사진 작가는 그거보다는 그분이 이제 신문 기자를 하다가 네. 너무 그 정형화된 이미 목적이 뚜렷한 그런 사진 찍는 게 너무 이게 예술을 하고 안 맞다 해가지고 신문 기자를 그만두고 그냥 전업 작가로다가 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책 쓴 거에 맞닥뜨리는 걸 찍는다. 근데 지금 비슷한, 네. 예, 그러니까 파리라고 하는 공간에서 다니면서 딱 보면 이렇게 오는 느낌, 예뻐서 네. 그렇게 찍어가는 그런 대상 발견, 선정, 그런 기준을 말씀해 주셨네요. 우리 패널분 박주환 대표님. 네. 저도 이 책을 잘 모셔놓고 다 봤는데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딱 집에 놓고 왔는데 하지만 이제 어쨌든 이 책을 그때 잠깐 몇 가지 보면서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 키벌레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 서울로 이사 가서 그 서울 집이 좀 이렇게 벽돌집이었거든요. 벽돌에는 그 원래 바퀴벌레들이 아주 잘 살아요. 그렇죠. 밤에 자는데 뭐가 이렇게 이렇게 간질간질하게 쓱 올라가서 딱 잡아서 이렇게 탁 던졌는데 이게 던져지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불을 탁 켰더니 근데 그때 이게 그리고 나서는 그 잠을 자는데 잠을 잘 때마다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놈들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려나. 근데 그 두려움, 네. 그리고 그 어떤 그 언제 어떻게 엄습할지 모르는 얘네들의 공격에 두려움이 그 참 표현이 잘 돼 있어가지고 되게 공감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얘기와 함께 부정의 집합이라는 그 파리, 네, 부정의 집약제 발. 예, 그렇죠? 예, 집약체죠. 네, 예. 맞습니다. 사실 파리는 그 유럽 역사에서 상당히 화려하고 네. 지금도 뭐 철학과 문학, 그 예술에서 상당히 그 대단한 곳인데 그곳이 어떻게 이 부정의 집약체가 됐는지 어쩜 자신의 어떤 경험 속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내가 1년 동안 있으면서 여러 그 장면들을 보면서 느끼게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원래는 이 책 제목이 특별하고 우울한이 아니라 바퀴벌레와 함께 춤을이라는 책이었어요. 춤을 많이 추고. 네, 정말. 근데 바퀴벌레는 아까 뭐 해주셨던 질문들 중에서 제가 오브제를 뭐 정하고 이런 거 관련해서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 글에서의 오브제가 바퀴벌레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감정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건 오브제지 않나. 제가 여러 가지 글들을 썼지만 사실 저희가 바퀴벌레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좀 혐오스럽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제 전체 글을 대변하진 않지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 않나 싶어서 원래 초기에는 저희가 바퀴벌레와 춤을이라고 해서 제목을 지었는데 이제 소수자 대표님이랑 이제 상의를 하다가 특별하고 우울한이라는 제목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 일단 책 제목이 변경된 거에 있어서는 나름의 잘 이미지가 법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때 그 느꼈던 불안 엄습하는 그런 느낌들은 그냥 제 감정적인 이유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이제 아름다운 건물을 봐도 박물관을 제가 들어가도 여기서 내가 뭔가를 배워가야 되나? 길 가다가 내가 누구라도 이제 말을 걸어서 정보라도 하나 얻어가야 되나?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이제 그냥 제일 싼 타코 6유로짜리 타코였어요. 그게 제일 싸더라고요. 그거를 사서 이제 거기 강에 가서 아침부터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는 걸 구경을 하면은 괜히 제가 말을 걸고 싶기도 하고 누가 나한테 말을 안 걸어주나 약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앉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도시인 파리를 제가 즐겨도 됐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뭔가 지금 생각해보면은 조금 유연하게 그 상황을 제가 대처할 수 있지는 않았나 뭔가 이런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하긴 해요. 그, 저도 그 오브제라고 바퀴벌레가 오브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근데 어쩌면 그 도시의 어떤 아파트나 이런 깨끗한 환경에서 살다가 네. 맞닥뜨린 그 충격이 컸기 때문에 기억에 네, 또 하나가 이 사진을 그 찍는다는 게 사실 이게 필름 카메라 같았어요. 저렇게 네네. 보니까 디지털 카메라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을 했던 게 저도 이제 대학교 때 그 필름 카메라에 좀 약간 미쳐가지고 네. 그 뭐 알바 같은 거 하면 다 카메라 사고 필름 사고 현상하고 이 현상하는 게 왜 이렇게 비싼지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제가 이제 그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사진사를 했어요. 그래서 한 번 찍으면 10통씩 막 찍으니까. 근데 그때 제 마음은 사실 상대방이나 아니면 지금 객체, 저는 이제 풍경은 아니고 거의 인물 중심으로 찍으면서 그 사람, 저 사람들, 저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담고 싶다, 담아주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사진을 찍긴 했지만 이제 가끔 보면 이렇게 그 빛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현상이하지 않잖아요. 네. 스콘이 쭉 가 있으면 되게 속상하고. 근데 지금 파리의 어떤 풍경을 담으면서 본인이 어떤 그 뷰파인드를 보면서 자신의 어떤 작가님의 그 관심이 있었을 건데 아니면 내가 무엇을 담고 싶다라고 하는 흐름이 있었을 텐데 그게 뭔가요? 일단 저는 사진을 전공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사람을 찍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고 낯이 많이 가리다 보니까 저는 만약에 객체가 사람이면은 그게 너무 저는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되고
그냥 저는 그 오브제가 저한테 말을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그거를 오로지 다 100%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사람으로 다가온다면 소통도 해야 되고, 뭔가 이 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람을 주로 찍지 않는데, 그래서 그 파리의 시내가 오히려 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는 뷰파인더로 봤을 때 사람들이 지나가도 저한테 말을 걸지가 않는,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두지 않고 그대로 시간이 흐르는 대로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그냥 그런 순간들을 그냥 촬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당연히 풍경을 찍는 것도 있지만 네. 유명한 어떤 그 작가들, 사진 작가들 보면 결국 그 사람의 어떤 그 복잡한 감정 아니면 그런 놓여 있는 환경과 그 사람의 어떤 상황 같은 어떤 좀 고갈적인 네. 그런 어떤 사진들을 많이 찍잖아요. 네. 근데 사물을 이거 조금 이렇게 질문을 드리자면 네. 사물을 편하게 생각했다는 건 네. 좀 개인의 어떤 좀 극복해야 돼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요? 그것도 네, 굉장히 맞는 말씀이지만 제가 그걸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를 극복해 한 순간 더 좋은 작품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도 항상 하기는 합니다. 그런 계획도 있나요? 이제 차차 노력해 봐야겠다. 네, 사진을 보면서 저는 이런 필름 카메라로 찍으면 하나씩 이거 되게 네. 정성껏 찍거든요. 네, 그리고 이것도 여러 번 이렇게 하다가 네. 한 번 탁 찍고 그런 어떤 정성이 느껴지는 사진이었고 그리고 역시 전문가의 그런 어떤 비율이나 이런 것도 아주 잘 맞고 정말 좋은 어떤 이걸 좀 더 크게 보고 싶다. 크게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네요. 한번 전시회는 계획이 있나요? 사실 이걸로 이제 제가 3년 전 정도 이태원에서 조그만하게 전시를 하긴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한 저거 TV 정도 사이즈보다 조금 작게 이제 몇 개 뽑아서 전시를 하긴 했었습니다. 한번 대전에서 특별하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좋은 기회입니다. 이사장님하고 자리 한번 네. 만들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박준환 대표님 좀 후원 좀 하시고. 근데 너무 많이 듭니다. 실력이 많이 들어요. 하여튼 또 한번 전시회를 대전에서 좀 열어주십시오. 그 인터넷 상으로도 지금 줌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마이크 키시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직접 참여하신 분들도 궁금한 거 있으면 그리고 사진을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어느 분도 사진에 얽힌 일화 하나 안 갖고 있는 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같이 들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편하게. 예. 너무 엄숙한 자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북토크라는 거는 그냥 우리 사진에라는 하는 소재를 가지고 또 작가를 또 모시고 있으니까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도 하시고 또 나는 사진 찍다가 이런 경험도 했다. 사진이라는 게 나한테는 어떤 의미다. 뭐 이런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편하게. 예. 이거 되는 거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이 사진을 크게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에 있는 사진을 보면서 느낀 게 뭔가 되게 크게 봐야 되는 사진들이 이렇게 작게 책에 있는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되게 디테일을 더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사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웠겠다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요즘에는 다 디지털로 아무래도 사진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디지털로만 보는 사진을 책으로 담으려고 할 때 겪었던 뭔가 아쉬움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움을 저는 좀 알고 싶어요. 일단 굉장히 좋은 질문 감사하고 사실 저희가 이미지를 저는 뽑을 때 디지털로 항상 그게 너무 아쉬운 게 디지털은 너무 평면적인 이미지다 보니까 그 상황을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느낌을 100% 가져갈 수가 없는데
이번에 이 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프린트를 할 때 용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고른 내지, 뭐 저희가 흔히 읽는 소설책이라든지 그런 잡지 같은 재질로 했을 때랑 또 이런 재질 저런 재질 했을 때 너무 다르다 보니까 아까 질문해 주신 것처럼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너무 많았고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는 것들이 많아요. 저희가 그리고 특히나 이제 대형 이문체를 했을 때 그 사이즈에서 저희가 압도되는 분위기가 너무나도 크고, 그리고 사이즈가 크다 보면은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물리적인 거리가 여기서 보는 거랑 이제 여기서 보는 거랑의 차이가 되겠죠. 그리고 그 종이마다의 질감에 따라서도 느껴지는 게 굉장히 많이 다르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것들은 이제 이런 조그마한 책에 담기는 너무나도 아쉬워서 사실 그래서 전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긴 하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관객들도 더 와닿는 게 있고 책으로 볼 때랑 또 다른 느낌을 아마 받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 그래서 고르는데 아무튼 오랜 시간이 걸렸고 고민도 굉장히 많이 지금. 저 뒤에 계신 분들도 질문하시려면 요 무선 마이크가 있거든요. 그거 스위치 올리고 말씀하시면 네, 방송으로 다 들어갑니다. 네. 책 잘 봤고요. 두 가지 얘기가 있어서 좀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진 작가라고 얘기해도 되겠다라고 한 순간이 언제이신지 궁금합니다. 그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그런 기준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작가라는 단어는 누구나 부를 수 있지만 누구나 될 수가 없는 그런 직함인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언제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전시를 한번 해보고 제가 이 전시를 참여하고, 그러니까 참여라는 게 제가 어떻게 보면 총괄을 해서 이걸 진행을 해보고 이런 액자를 고르고 이런 용지를 고르고 그다음에 사진을 프린트할 때 이렇게 매트가 있는데 그것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용지라든지 매트라든지 유리가 주는 감정까지도 굉장히 달라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해 봤을 때 저는 작가라는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과정들이 아마 또 새롭게 느껴지고 또 제가 몰랐던 분야를 또 알게 되는 경험이었어서 저한테도. 네, 그래서 전시를 한번 참여를 해보면 좀 작가라는 호칭을 써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소소사 대표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좀 연세에서 만나게 되셨고 작업을 하시게 된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의 이제 지인의 이제 지인으로 만난 상황이고요. 소수자 대표님은 제가 이제 우연찮게 이제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가져왔었는데 제가 그 갔다 와서 혼자서 이제 책을 먼저 출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출판이라기보다는 정말 개인적인 욕심에서 지인들 나눠주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레이아웃도 엄청 촌스럽고 이제 폰트도 촌스럽고 이런 용지 선택도 굉장히 어설픈 책인데 이렇게 제가 뭐 컨셉도 다르게 이제 두 권으로 뽑아봤는데 제가 이 책을 이제 뽑다 보니까 이제 욕심이 생겼어요. 저도 책을 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소수자 대표님을 만나서 말씀하신 게 너무 좋다. 한번 진행을 해보자라고 해서 제가 그날 집에 들어가서 정말 새벽 늦게까지 썼던 글들을 전부 다 정리하고 사진들을 모아서 바로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을 이제 출판하면서 저희가 과정 아까 여쭤보셨는데 일단은 먼저 저희 소수 대표님께서 그거를 컨펌을 먼저 하셨어요. 이제 글이랑 이제 책의 사진들이 뭐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 이게 뭐 뽑을 수 있는 양인 건지 이거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글들을 사실 제가 쓰긴 썼지만 날 것 그대로 이제 이 책에다가 실리지는 않았어요. 이제 소수 대표님께서 이제 이렇게 교정을 해주시고 아무래도 제가 글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뭐 글의 끝맺음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어설픈 게 있어서 그런 걸 많이 다듬어 주신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같이 이제 용지도 고르고 표지 디자인도 하고 네, 그런 과정으로 저희가 출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품이 나오려면 어떤 전문가 한 사람만으로 이 작품이 완성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자기의 재능을 이렇게 결합을 해서 같이 뭘 만들 때 정말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나. 그래서
출판사도 잘 만나야 좋은 책이 나오지. 내가 갖고 있는 소재가 아무리 좋아도 책을 잘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게 빛이 안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출판사 그 책을 몇 권 써봤는데 싼 출판사만 찾다 보니까 책이 별로 팔리질 않아가지고 소소사한테 지금 맡겨볼까 고민 중입니다. 믿고 맡길 만한 출판사예요. 또 다른 질문이나 뭐, 예, 의견. 그 마이크 요거를 좀, 저거를 하나를 꺼야 돼요. 하나를, 예. 끄고 그걸 키면은 이제 마이크가 소리가 날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사진을 보면서 다 글귀도 좋고 사진도 다 너무 너무 힐링되게 찍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책을 보면서 약간 하나 궁금한 게 있었는데 가든 클리어 MT라는 현명하지만 비어있는 것 이게 엄청 많은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깊은 의미가 뭔지 한번 여쭤보고. 일단은 clear but empty라는 걸로 제가 쓰진 않은 것 같은데, 원래 책에 이제 내용인 거는 선명하지만 비어있는 것이라고 한글로 이제 번역돼 있어요. 원래 제가 초기에 아까 혼자서 출판을 도전해봤던 책에는 clear but empty라고 영어로 제가 기재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10년도 더 전인 것 같은데, 친구 이제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신기한 내용. 네. 이제 교수님 이제 와이프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 상태 메시지에 clear but empty라는 단어가 이제 문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게 너무 이상하게 와닿았던 거예요. 뭔가 클리어하지만 비어 있다. 뭐 그 말이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가지고 저장을 해놓다가 이제 이거 책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글을 썼던 이제 원작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한테 이제 허락을 받고 이걸 사용하게 돼서 사실 그 단어는 제가 만들어낸 단어는 아니고 이쪽에서 나온 단어예요. 교수님 손에서 나온 단어였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듣고 보니 괜찮네요. 그죠? 네. 깨끗하지만 비어있는. 우리가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죠. 어떤 풍경을 보거나 또 어떤 장면을 봤을 때, 또 어떤 때는 사람을 봤을 때도 그런 느낌이 나지 않을까. 깨끗하지만 뭔가 비어있는. 책을 유심히 보셨네요. 그리고 일단 궁금한 게, 사실 아까 얘기는 이제 사진이 주는 의미가 있는데, 그 사진이라는 어떤 이 작품 활동을 하면서 나한테 어떤 의미이고, 그렇다면 이제 그게 메시지냐, 아니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필름 카메라가 주는 느낌이냐. 이것은 앞으로 이제 내가 계속 필름 카메라의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어쨌든 세계는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디지털이 이미 나와 있고, 1억 화소? 1억 화소 넘는 어떤 이런 그 카메라들도 나와요. 근데 1억 화소의 카메라로 찍었을 때, 사실, 그거는 나의 감성과 맞지 않다고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대는 다 디지털화된 디스플레이에 다 노출이 돼야 되고, 그것을 또 사람들이 감상을 하잖아요. 그럼 더 생생한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뭐 3D 카메라도 있고, 다양할 텐데, 지금 어떤 이런 매체의 그 변화와 지금 약간이 생각하는 어떤 사진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앞으로 계속 바꿔갈 생각도 있는지. 저는 일단 사실 사진은 저희가 이제 의미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또 있잖아요. 작가가 이 작품을 할 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크게 어떤 작품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계획을 하고 촬영을 하는 그런 작가가 있고, 그냥 무작정 촬영을 한 다음에 그 후에 그거에 살을 붙이는 작가가 있고,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저는 그 두 가지 다 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냥 먼저 촬영을 하고 그냥 그 느낌을 전달하고 싶은, 그리고 내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그냥 지나가도 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1억 화소가 넘는 카메라가 나오든 뭐 그 이상의 카메라가 나오든 뭐 종류가 얼마나 다양해지든 저는 사실 그 장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거부감도 없고 사용할 의향도 있는데 단지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사람이 그거를 한 명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은 그걸로 저는 그 사진에 저의 그거를 다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전달이 안 되잖아요. 네, 그 어렵죠. 네. 그래서 대부분 후보종의 그 의욕을 네. 갖게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대부분 필름 작업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제 디지털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선명하다 보니까 가끔은 너무 선명하면은 보기 싫은 것도 많이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 필름의 입자나 이제 그 그레인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레인들이 보여주는 그런 매력이 저는 너무 강한 것 같고, 디지털은 말씀하신 것처럼 후가공이 또 들어가는 사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참 논란이 많이 되는 주제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후보종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음. 있는 그대로 필름으로 남고 싶습니다. 또 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또 의견도 좋고요. 자기 사진 찍은 경험 뭐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자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진에 대해서 밀도 있게 같이 작가 모시고 얘기하는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우리 현 교수님도 사진 엄청 찍으시잖아요. 그냥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여기 방 안에서 하는 얘기는 다 들어갑니다. 지금. 예, 저는 현영석입니다. 이 식당을 기증해서 우리집에 있던 건데 그게 어떤 모습이 됐나 해가지고 왔더니 이게 원래 계룡문고가 페이스를 바꿀 때 그 아는 사람들한테 나눠줬던 책장인데 이게 원래 이제 강 교수가 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한남대 교수였을 때 저거를 받아서 한남대 연구실에 갖다 놨다가 5년 전에 정년할 때 이거를 우리 오피스텔에 가져가려고 했더니 너무 커가지고 안 들어가서 우리 집에다가 좀 큰데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게 좀 거청 들어서 이걸 어떻게 좀 폐기 처분하든지 그래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내가 제일 친한 교수가 강 교수니까 이랬더니 가져갈래 그랬더니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여기 딱 맞아요. 사이즈가. 좋아졌네. 이것도 보니까 정성이 굉장히 많이 드는 공간이어가지고 오래간만에 가니까 아주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진에 대해서 여쭤보면 제가 그 정년한 지 한 6년 됐으니까 이제 7학년이 넘었는데 우리 고등학교 동기들이 모여가지고 동호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용산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사진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동기들이 한 35명이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금도 올려요. 그래가지고 뭐 꽃사진도 있고 뭐 올리고 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저도 이제 사진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입을 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게 이제 지금 아까 프로 사진을 찍으신다고 그랬는데 네. 되게 무식한 질문인데 네. 그 나 같은 아마추어가 네. 그 사진을 조금 더 찍으려면 어떤 카메라가 괜찮은지 조금 얘기한 것처럼 뭐 울트라 그 갤럭시 23 뭐 이러면은 10만 화소라고 해. 네. 그런 거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뭐 그 올림푸스의 무슨 뭐 스펙을 얘기하기도 하고 뭐 니콘 얘기도 하고 네. 그냥 단순 무식하게 질문하자 같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좋고 하나 딱 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 다음에 이런 사진에 관심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옛날에는 소수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아졌다. 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다양한 취미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잘 생존하고 네. 번영하고 그러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롱테일 네. 경제라고 얘기하는데 그가 아니라 끝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문화를
활성화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네. 보는데 질문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출판하신다고 그러니까 이런 책을 출판하면 어떤 이거 되게 무식한 질문인데 수익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이제 계속 생존 가능해야 되잖아요. 이 책을 뭐몇 천 권을 찍었는데 이게 수익이 돼가지고 계속 생존하려면 몇 부 정도가 팔려야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나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야지만 그게 수익이 계속돼야지만 작가도 서바이브하고 출판사도 서바이브하고 그러는데 생존하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질문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출판사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나는 책을 딱 갖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내가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닌가 이걸 보거든요. 근데 보면 뭐냐면 글씨가 적으면 이거는 나는 보지 말라는 책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근데 이건 책이 아니고 사진이 많아가지고 조금 더 나은 건데 그래서 이거를 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큰 산을 만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여기 이제 소소사라는 이름도 잘 했는데 내가 그러면 소소사에 뭔가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좀 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당신이 알아가지고 찾아가지고 오면 돼요. 내 느낌은 아니면 이게 무슨 이메일은 있네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홈페이지, 요새 홈페이지 하나 뭐 카페든지 밴드든지 해가지고 소소사에 나온 책들을 좀 소개해 주든지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산다든지 뭐 이런 걸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 좀 나가지고 이게 뭐 당신 관심 있으면 뭐 이메일로 한번 얘기해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조금 더 이렇게 친절하게 무슨 멘트를 주든지 이렇게 하는 게 더 친절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 카메라에 대한 질문했고 그 다음에 큰 책을 만들 생각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책을 만들어서 내가 정의학 교수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돈벌이가 되고 그 다음에 수익성이 있어야지만 이게 이제 생존한다면 나는 이런 출판사나 이런 작가들이 대한민국에서 훨씬 더 많이 융성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사실 선진국이고 괜찮은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뭐 생존하는 데라든지 아니면 뭐 먹고 사는데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생존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런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이렇게 무식한 질문인데. 네, 고맙습니다. 네. 현영석 교수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현대, 삼성, 대우, LG, 4대 그룹의 고문 아니면 거기에 임원들 교육을 하시는 대단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키워드, 그러니까 검색으로 현영석 하면은 인터넷상에 엄청난 기사들이 있고요. 신문 컬럼,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대가십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을 자문하고 또 교육하고 컨설팅 하다 보니까 기업들 생존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상당한 통찰력을 갖고 계셔서 우리 젊은 작가들 또 출판사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질문하신 거고요. 먼저 우리 문미수 작가가 사진에 관한 질문부터. 뭐 카메라 어떤 기종을 사용하면 좋을지 교수님 같은 분께서 사용하면 좋을지라는 질문하셨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에 그렇게 크게 구애를 받지 않지만 본인이 이제 어떠한 작업을 주로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뭔가 동물 새라든지 이런 걸 촬영하신다면은 아무래도 기능적으로 뭐 연사가 많이 된다든지 뭐 AF가 빠른 포커스를 잡는 뭐 이런 기종들을 필요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할 게 뭐 렌즈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사실 뭐 예산이랑 여러 가지 생각이 뭔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좁혀서 제가 추천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카메라보다는 뭐를 사용하는지보다는 그냥 뭘 찍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요새 또 뭐 다른 또 제가 말을 하자면은 요새 핸드폰이라든지 일반 카메라들이 너무 수준이 많이 올라가서 일반인들도 예술을 너무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술을 보는 눈이 생각보다 높아지고 생각보다 다양해지다 보니까 저희가 근데 거기서 또 정신을 차리고 예술을 보는 눈을 좀 더 키워야 되지 않나. 어떤 거를 사람들이 보여준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떤 작품을 내가 어떻게 감상해야 되는지도 또 관람자들의 또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새 OTT 서비스 혹시 다들 보시나요? 뭐 넷플릭스, 티빙 뭐 이런 거. 예전에는 저희가 보는 영화들이 보면 다 90년대, 2000년대 초반, 80년대 영화들이 너무 좋은 게 많잖아요. 근데 요새 보면은 썩 그렇게 기억에 남는 영화가 없는 것처럼 저희가 또 너무 시장에 그런 사진이라든지 예술 분야들이 많아지면은 저희가 알아서 스스로 또 걸러낼 수 있어야 되는 능력을 또 키우는 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조금 더 이제 저한테 옵션을 주시면은 제가 추천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꽃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교수님. 꽃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또 렌즈를 이제 또 마크로 렌즈 정도 사용하시면 네, 그 소소사 대표님도 네, 한번 질문에 네. 한번 답을 해보시죠.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은 수익성을 이제 물어보셨는데 수익성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제 통합적으로 책을 500권 정도는 했을 해야지 단가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책은 200권을 뽑았어요. 일단. 200권을 뽑았고 보시다시피 이게 제본이 특이하다 보니까 일단 제작비가 굉장히 비싸고 손으로 제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죄송하지만 왜 약간 삐뚤거나 뭐 약간의 뭐 그런 손으로 안 들었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뭐 단가가 높은 거. 그래서 솔직히는 이거를 재판하러 주면 좋겠네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책이니까 저는 지금 돈을 버는 게 중요하기보다는 정말 좋은 책을 만들어서 이걸 포트폴리오로 쓰자. 그래서 내 돈을 써서라도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을 어떤 점수를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책을 만들었고요. 다만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책 다음부터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사진집이 그렇게 수익성이 높은 분야는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양한 책을 하고 싶어요. 비문학도 하고 싶고, 아까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좀 전문적인 분야의 책을 내는 것도 정말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로 좀 수익을 내면서 간간히 이렇게 예술적이고 정말 매니아층 있는 그런 책들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어봐 주신 게 작은 글자. 그래서 좀 큰 글자를 가진 책을 만드시는 이거였는데 사실 오늘 저희 할머니 그림 오셨어요. 네, 제가 진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는 예쁜 거를 좋아하는데 저의 미감이 글자가 작은 게 예쁘다. 이런 개인적인 그런 취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꾸 글자가 작아지는데 책이 제가 사실 지금까지 책을 10권 정도 냈어요. 근데 그 책을 할머니한테 보내드릴 때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안 읽힐까 봐. 근데 제가 그때마다 했던 생각이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치 그 핸드폰에도 큰 글자가 있는 핸드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글자가 큰 책을 아예 따로 만들어서 왜 그 세계문학 전집 같은 것도 글자로 되어 있는 버전 같은 거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원하시는 책이 있으면 제가 크게 해가지고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사를 알리는 아, 좀 불친절하다. 맞아. 네, 죄송한 부분이었어요. 좀 구매나 이렇게 소식을 듣는 참고를 편하게 알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되지 않은 출판사다 보니까 저희가 네이버에 그 소소사 하는 페이지가 존재는 하거든요. 근데 검색했을 때 아직 안 나와요. 근데 한 2주, 3주 뒤에 있으면 소소사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구매도 하실 수 있고, 페이스북 하시거나 인스타그램 하시면 특히 인스타그램 홈페이지가 좀 활발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도 확인을 하실 수 네. 답이 됐죠? 나는 사진은 보는 건 좋아하는데 어떻게 찍는지 이런 잘 모르겠고 사진의 위력 중에서 난 약간 좀 정적인데 그 박원순 시장이 처음 시장 나왔을 때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그 포스터가 뭐였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네. 그러니까 시골 느티나무 아래서 그 옆에 한국인 땅이었나 할머니 옆에 그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굉장히 소박한 모습을 하면서 느티나무에서 푸근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 서울시장 포스터에 나오고요. 그래서 난 뭐 박원순 같은 사람을 원래 좋아하는 거지만 이 사람은 시장 되겠구나. 정적으로 그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그 사람의 감정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진이라는 생각을 좀 들거든요. 물론 이제 그림도 그런 거지만 그래서 사진이 갖고 있는 매력 같은 것들이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생각에서 이게 그 사리뿐만 아니고 그 대한민국의 아름다움 같은 것들도 훨씬 더 많이 전달됐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바람 같은 게 저는 그 시골 무주 출신인데 그런 이걸 딱 보면서 그 파리도 몇 번 가보긴 했지만 한국에 보유하는 것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그 많이 얘기되면 좋겠다. 그러면 개인적인 바람 같은 거를 네. 얘기하고 네. 안 그래도 말씀하실 거 있으면. 네. 네. 예술 이제 작가님께서 지금 속초에서 사진을 찍으셨었는데 사진을 되게 좋아하셔서 속초 사진으로도 책을 내고 싶다고 또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할인을 한번 했으니까 나중에 하게 된다면 한국 우선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의향이 있으세요? 네, 그 속초 책 작업을 아직 시작하진 않았는데 이제 사진도 전부 다 이제 필름으로 촬영한 사진이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한 100장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전부 다 흑백 이제 필름으로만 촬영을 한 사진이고 아마 이 책과는 굉장히 상반되는 분위기를 좀 보여줄 것 같아요. 좀 되게 더 우울한 느낌? 이번에는 좀 산뜻한 느낌이 있다면 다음 달에는 우울만 있는 느낌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포인트가 또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제 이 책을 냈을 때 한 이제 지인이 뭐 자기의 지인이 말을 하는데 이 책을 듣고 자기 유학생 시절이 생각이 나서 뭔가 너무 갑자기 눈물을 흘릴 뻔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뭔가 저는 마냥 우울한 책만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 안에서 약간 좀 힐링도 있고 뭔가 어떻게 보면 좀 극복해 나가는 듯한 느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마냥 우울하다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우울하다고는 하시더라고요. 예. 예. 저는 이게 그림으로 되어 있고 글씨가 별로 없지만 스토리가 있는 책이잖아요. 짧은 시간 동안 읽었지만 제가 아는 장면이나 찾았는데 아까 클리어 네. 버덴티. 네. 그 장면 로댕갱을 거기 네네. 한 군데 기억나네요. 네네. 이곳은. 근데 그 우울한 느낌이 주는 위로가 있었어요. 네. 근데 작가님 보니까 별로 오래 보이시지 않나요? 감성이 좀 반가운 데는 생각이 있어서 다음 북토크 때는 얼굴 안 뵙고 책만 보고 또 담기시는 기회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했고요. 이제 후반부에서 브로큰 시리즈가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로모라는 필름카메라 지고 놀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천지연에서 빠뜨렸어요. 근데 민물인지 바닷물인지 헷갈리는 물에 빠져가지고 이걸 말려도 되나 씻어야 되나 버려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냥 폐기 하면서 그 장면도 끝났는데
이 사진이 그 로모 감성을 살려준 느낌이었어요. 우연히 찍힌 사진, 내가 의도적으로 찍은 사진이 아니라 찍힌 사진 안내에 찍던 순간에 내 마음이 사진에 의해서 사진기에 의해서 사진과 함께 내 감정이 포착되어 있는 부분. 맞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좋았고 브로큰 시리즈는 우리가 망가져도 기록에 남아서 보여질 수 있구나. 그것이 이렇게 출판될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이 너무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 부분 아주 많아요. 좋았습니다. 좀 덜 웃으셔도 이게 브로큰 저도 아까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그 빛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감 없이 그냥 여기다가 실어서 저는 이제 1주년 결혼 기념일에 집사람이랑 같이 산에 갔거든요. 그때는 이제 필름 카메라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치악산 가가지고 그 어떤 관광객들하고 같이 우리는 이제 따로 가가지고 사진을 죽으라고 찍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필름이 안 돌아갔어요. 사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빈 필름이죠. 그게 아무 사진이 없는. 그래서 빨리빨리 그래가지고 이제 급하게 몇 개 찍어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엉망이죠. 막 급하게 찍다 보니까 뭐 빛이 들어가고 뭐 그 어떤 거는 그 요새 이제 핸드폰이면 많이 찍었으니까 그중에 하나 건지면 되는데 이거는 잘못 찍히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무가 그냥 이렇게 둥지만 나와 있고 사람은 안 나오고 막 이런 사진들이 있는데 그게 또 그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때의 순간들이 그 사진을 못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브로큰이라고 하는 게 저도 아까 이렇게 보면서 그 옛 생각이 참 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땠어요? 그때 이 브로큰 시리즈를 여다 실으면서. 일단은 그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 카메라인데 이게 지금도 고장 나 있어요. 근데 정말 그거를 찍다가 카메라가 이제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고장이 났었는데 그러면서 그래도 제가 이제 고장난 카메라와 함께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준비를 마쳤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적었었는데 우선 이 카메라가 고장나면서 이제 사진도 더 이상 뭔가 찍을 수 없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좀 후련하기도 했고 뭔가 이제 뭔가 끝이 났구나 뭔가 이런 그때 감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진은 한국에 와서 현상을 하고 이제 필름이 날아갔구나 라는 이제 그걸 느끼고 나서 다시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왜냐면은 이게 마침 정말 그때 정말 제 상황을 너무나 잘 대변해주는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고장도 났고 실제로 돌아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마음도 뭔가 이제 좀 차분해지면서 정리가 되는 듯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차라리 잘 봤구나. 그래서 우울하지는 않았고요. 우울했죠. 한마디 덧붙이자면 집화자 사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훨씬 더 우울한 순수하게 우울한 색초 책을 꼭 사서 보겠습니다. 저도 이게 그때 모았던 카메라가 저도 라이카, 후지, 캐논, 로모, 코닥, 미놀타, 니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집에 이렇게 큰 박스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그 필름 카메라 감성을 듣보니까 그때 사실 저는 캐논 A1 이거를 되게 잘 썼는데 얘로 표현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느낌, 아까 이 로모도 얘기하셨고 라이카도 다르거든요. 그런 거 한번 해보려고 여러 시도를 했었는데 이 카메라가 이제 죽고 그리고 이제 인화하려고 했더니 너무 비싸요. 그래서 집에다가 흑백 공간을 하나 만들까 인화하는 거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이 도시 생활에서 의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필름은 이제 박스에 넣어서 잘 보관하고 있는데 혹시 뭐 다 있으시겠지만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하면 제가 한번 빌려드릴게요. 저는 못 쓸 것 같고 작품 활동할 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음. 감사합니다. 말씀 정말. 네. 예, 또 다른 질문. 작가님께 네. 질문인데요. 이제 저는 외국에 나간다는 게 항상 그냥 설레임이 컸던 것 같은데 이제 뭐 가서 뭐 먹지 어딜 가지 어느 여름 공간에 쉬기 이런 생각으로 이제 여행을 생각을 했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이제 이런 부담감도 느낄 수 있고 이런 압박감도 있고 책임감도 느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이제 좀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책의 마지막 글을 보면은 네. 그 작가님께서 그건 파리 얘기할 때 가장 신나고 라는 그런 멘트를 읽어주셨는데 혹시 이제 이런 다시 기회가 오게 된다면 그 문고리를 다시 잡으실지 저는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은 그 마지막 그 글의 대화를 할 때 저는 너무 충격이 컸어요. 그전에는 이제 너무 이제 부정의 집약처럼만 생각했던 저의 그 한 달 살이가 알고 보니까 이게 나는 재밌었나 보다. 너무나 큰 추억이고 기억으로 남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뒤로 한 번 더 방문을 하게 된 적이 있어요. 작년이었는데, 네, 이제 신혼여행으로 갔어요. 그때는 이제 그 중형 하셀블라드를 하나 가지고 중형 필름만 한 40물 가까이 찍은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찍었는데 그 사진들을 현상을 해서 지금 보면은 여기에 들어간 사진이랑은 거의 제가 표현하기로 180도가 다른 사진인 것 같아요. 이때는 정말 글과 마찬가지로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정신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사진이 되게 러한 느낌이 좀 있는데 이번에 작년에 이제 갔다 온 사진들은 뭔가 굉장히 정갈돼 있고 정돈돼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번 문을 돌렸고 거기서 또 제 나름의 좋은 작품들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뭐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저는 도전하고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그 줌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 혹시 뭐 여담이나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마이크 켜고. 없으신가요? 예. 이 책을 낼 때, 뭐 편집을 할 때도 그 사진의 뭐 장소라든지 순서가 뭐 이렇게 순서대로만 배치는 안 하셨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글과 이 사진을 이렇게 배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나 아니면 이 책을 읽은 처음과 끝이 어떤 형태로 연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든지 그런 지점에 대해서 소감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전시를 갈 때 입장하는 공간이랑 퇴장하는 공간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순서에 따라서 이동하지만 사실 그게 갤러리 큐레이터라든지 이제 작가의 의견이 반영돼서 만든 배치이거든요. 그 전시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순서에 따라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게 굉장히 상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도 저희가 이제 처음에 얘기할 때는 그런 순서라든지 배치를 한번 스토리 라인으로 짜보자 라는 생각에서 제가 1차적으로 순서를 이제 전달을 드렸고 그 후에 이제 글과 사진을 매치시키는 데는 이제 소수자 대표님께서 그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1차적으로 이러한 흐름으로 사진이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전달을 드렸고 소수자 대표님께서는 이제 그 순서에 맞게 글을 집어 넣으시고 뭐 어느 정도의 배치를 조금 변경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제가 덧붙이자면은 텍스트가 이미지,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 소리가 있잖아요. 디자인은. 그러니까 음성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글을 쓸 때 그 텍스트가 주는 음악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책 한 권도 하나의 어떤 악장 같은, 그러니까 하나의 노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강약을 주고 흐름을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노에 대한 글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글이 이제 뭐 기회는 내 앞에 문처럼 존재한다. 그래서
마지막이 단지 내가 손잡이를 돌릴 용기를 내지 못한 것뿐이다. 이렇게 글을 싣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이렇게 관람차가 있는 그 되게 탁 트인 듯한 풍경이 나와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 좀 막혀있는 실내 사진들, 어두운 파리의 숙소, 벌레가 있는 계단, 그리고 뭐 흑백으로 되어 있는 이런 껌껌한 물과 방 이런 것들을 보여주다가 이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책장을 넘겼을 때 손잡이를 돌려서 어떤 공간으로 나가는 느낌을 주자 이런 계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그 텍스트의 어떤 흐름에 맞게 변주해서 집어넣는 계산에 대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그냥 사진이나 이럴 수 있지만 그런 거 되게 예민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브로큰 시리즈에 대한 감상도 저는 정말 눈물이 날 만큼 좋았거든요. 근데 그게 마지막에 배치가 된 것도 시기적으로도 그렇지만 줄거리 상으로도 고장난 채로 돌아온 그렇지만 알고 보니까 그것이 너무 아름다웠고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싶어요. 또 질문, 또 의견 있으시면 안재욱 선생님. 저는 사실 저도 이 책을 좀 많이 읽는데 글로 된 것만 주로 보다가 이제 그림 있는 책을 이런 말에 보게 됐고 뭐 잘 봤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 입장에서 보면 이 그림을 보고 이 사진을 보고 거기서 우울한 감정이라든가 어떤 그 작가의 감정을 읽기는 되게 어렵다. 근데 이제 텍스트가 좀 있으니까 그다음에 느낌은 제목을 참 잘 썼다. 여기 우울함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컨셉에 들어가서 독자도 이걸 좀 읽어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덕분에 하여튼 좋은 책 하나 보고 좋았고 하나 궁금한 거는 보면 여백이 좀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림을 안 채우고 텍스트도 없고 이것도 뭐 하나의 뭐 컨셉, 뭐 어떤 생각의 여유 이런 걸 주시는 겁니다. 일단은 저도 그렇고 소수 대표님도 그렇고 책을 처음에 얘기할 때 여백을 둘 다 좋아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를 주문을 했었고 이제 그거의 주문에 맞게 소수 대표님께서 이제 배치랑 이런 거를 좀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하다고 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정형화된 배치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여백이 남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마치 그 악보에 보면 쉼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읽으실 때 좀 쉬어가실 수 있는 그런. 예, 더 질문 없으시면 시간도 어느 정도 됐고 오늘 문민수 작가를 모시고 근데 특별한 건 뭐였는지 누가 질문 안 하네요. 우울한 거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 요즘에 우울하다는 그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죠. 그게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은 우울해진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삶이 녹록지 않다라는 표현도 되겠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궁금한 게 뭐가 특별했는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파리의 생활에서. 저는 이제 거의 그래도 이제 기억은 싫지만 추억은 좋으니까라는 제가 글을 썼었는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그때의 기억은 좋지 않은데 그때 이제 추억이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말장난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 말 이해는 제가 딱히 떠오르는 말이 없네요. 그래서 그냥 그 순간이 전부 다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한테. 우울하지만 특별하게. 예, 오늘 그 이쁜 책을 가지고 또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나누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4시부터는 또 이제 총회가 있어가지고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해서 우리 패널 뭐 마지막으로 코멘트 하나. 최근에 다들 디지털화되고 그리고 되게 각박하고 뭔가 세밀하고 자세히 보는 것이 이덕인 것처럼 그렇게 많이들
하는데 그래도 이런 시대에 또 새로운 어떤 자기만의 세계를 만드시는 게 되게 보기 좋았고, 그리고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잘 기록하시는 이런 어떤 작품 활동을 꾸준히 하시고 계신 것을 또 되게 대단하지만 또 그걸 지원하고 있는 이 출판사도 대단하신 것 같고, 소속사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런 어떤 마음도 잘 해서 정말 좋은 또 보답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고 꼭 전시회 꼭 한번 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해봅시다라고 그랬어요. 하세요가 아니고 그 단어 하나의 의미가 크기다. 마지막으로 네. 우리 작가 얘기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뭐 기회를 마련해 준 대표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예쁜 책 만들어준, 특별한 책 만들어준 소수자 대표님께도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먼 걸음해서 와주셨는데 다들 좀 재밌게 어떻게 지내다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말주변이 별로 없어가지고 일단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작가 문민 씨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걸로 2023년 제1회 얼토당토 북토크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